645년 당나라 대군이 안시성에 집결했습니다. 총지휘관은 당태종 이세민.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한 뛰어난 장군이자 형제들을 죽여 제위에 오른 비정한 사람이었으며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전성기를 이룩한 명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고구려를 침공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이세민의 가문은 관롱지방의 군인 귀족이었습니다. 이세민의 증조부 이호는 우문태를 도와 북주 정권을 수립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후 당국공에 봉해집니다. 조부 이병은 당공의 자기를 계승했고 북주의 간직을 두루 지냈습니다. 부친 이현 또한 7살 때부터 당국공의 자기를 이어받아 수왕조에서 여러 간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원만하여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모두 선비의 귀족들과 혼인했는데 가계도를 보면 수나라 황실과 친척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민의 어머니인 두씨 또한 선비의 귀족이었습니다. 두씨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길었고 3살이 되자 몸길이와 같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책을 한 번만 봐도 다 외운 등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한 두씨를 외삼촌인 북주무제는 매우 총애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무제가 돌골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는 정략결혼이어서 그를 소홀히 되었습니다. 이에 두씨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돌골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니 외삼촌께서는 황후마마께 잘해주셔야 합니다. 돌골의 도움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주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양견이 북주의 정권을 찬탈하여 황제가 되자 두씨는 남자로 태어나 외가를 구할 수 없음에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씨의 비범함에 부모는 제대로 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는 병풍에 공작 2마리를 그려놓고 문 밖에서 화살 2대로 공작의 눈을 다 맞추는 이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십 명의 지원자가 왔지만 모두 실패했고 오직 이어만이 성공해 두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씨는 남편에게 좋은 조력자였습니다. 이어는 사냥을 좋아해 준마가 여러 필 있었는데 두씨는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황제께서 말가매를 좋아하시는 건 공께서도 잘 아시지요? 이것들을 황제께 바치십시오. 괜히 아꼈다가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공께 누가 될 뿐이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어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어는 수양제가 대신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이어는 아내의 충고가 떠올랐고 이후로 말은 물론 매화 사냥개까지 수양제에게 수시로 바쳤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수양제는 얼마 후 그를 장군으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두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어는 아내가 그리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면 진작에 장군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이세민은 599년 섬서의 무공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용 2마리가 문 밖에서 놀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가 4살이 되자 그를 본 관상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용과 봉황의 자질을 가졌으니 나이 20이 되면 반드시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궁술과 기마 등 무예를 쌓으며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615년 8월 수양제는 북방의 변경을 순시하다 돌골의 10필가안이 이끄는 수심한 군대의 기습을 받고 포위되었습니다. 성 안에는 15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식량은 20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양제는 전국에 조서를 내려 고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18살의 이세민은 고원부대에 자원하여 운정응 장군의 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장군에게 계책을 냅니다. 낮에는 깃발을 수십 리에 걸쳐 세우고 밤에는 진과북을 두드리면 오랑캐들은 대군이 왔다고 착각하여 놀라 도망갈 것입니다. 운정응 장군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니 예상대로 10필가안은 고원병이 도착한 것으로 여겨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세민을 띄워주기 위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사실 운정응의 군대는 후방을 지켰기에 직접 돌골군을 상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14년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어는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몸을 낮추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한날은 처남 도왕이 찾아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양현감의 반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는 하늘이 준 회의입니다. 그러나 이어는 도왕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화는 상서롭지 못한 말에서 시작되니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616년 각지의 반란군은 서로 연합하여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양제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연은 태원 유수로 임명되었는데 그곳의 관료 및 지주들은 이연이 천하를 평정할 인물이라 여겨 거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수나라의 국군이 다 하고 있으니 분명 큰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당공이야말로 평양의 자질이 있으니 반드시 난세를 끝낼 군주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연은 이미 거병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태원은 중요한 군사지역으로 병사 및 군량이 충분하여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연은 태원을 맡게 된 것을 기뻐하며 아들 건성과 세민에게 명했습니다. 각 재혼관 선비들에게 몸을 낮추며 재물을 나눠 주어라. 그리고 신분에 관계없이 한 가지 제조라도 있으면 차별 없이 대우하도록 하라. 사실 이연이 태원으로 온 이유는 수양제가 그로 하여금 반란군 제압 및 돌궐 방어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연이 반란을 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궐이 변경을 침략하자 수양제는 이연에게 돌궐군을 공격하라 명합니다. 그러나 이연이 전쟁에서 패하자 수양제는 강도로 소환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때 이연은 핑계를 대며 고의로 주색에 빠지는 등 다른 뜻이 없는 척 연기했습니다. 이에 수양제는 의심을 풀고 명을 거두었습니다. 초조해진 이세민은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주상이 모두하여 온 천하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작은 일에 매인다면 위기와 멸망이 곧바로 닥칠 것입니다. 민심에 따라 의병을 일으키십시오. 이는 하늘이 내려줄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다그친다 해도 나는 마땅히 기회를 보아 움직일 것이다. 이연은 사실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병을 위해선 오로지 자신만을 따르는 사병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이연과 이세민 부자는 병사를 모으고 말을 구하는 수완이 좋았습니다. 617년 유문주가 거병하여 돌궐과 함께 태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그를 토벌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징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연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던 왕이와 고구나는 의심에 갔으나 급박한 상황이라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공의 기쁨과 근심은 나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종의 명을 기다린다면 어찌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난을 평정하는 것이니 공께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연은 이세민과 신복, 유문정, 장손순덕에게 병사를 모집하도록 명했고 열흘 만에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곧 이연과 이세민의 보좌의 명을 따르는 거병의 주력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연은 아들 건성과 원기를 태원으로 부르고 장안으로 사람을 보내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와 고구나는 이연의 숨겨진 야심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우제를 열어 이연을 이곳에 유인한 뒤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세룡이란 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연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연은 이세민, 유문정과 함께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연은 왕이와 고구나를 불러 함께 공무를 보았는데 그 주변에 복병을 배치하여 외부와 차단시켰습니다. 그때 어떤 이가 와서 말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연은 보고서를 받아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왕이와 고구나가 돌궐을 끌어들여 노력질을 했단 말이 사실인가? 놀란 그들은 사실이 아니라 해명했지만 그들의 말은 곧 묻히고 말았습니다. 유문정이 명을 내리자 매복해 있던 장손순덕과 병사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돌궐이 태연을 침략했고 이연은 배적에게 군대를 이끌고 대응하라 명했습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로 사람들은 정말 왕이와 고구나가 돌궐과 내통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곧 제자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연의 거병은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말기 학자 왕부지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사람들은 당나라가 통일하게 된 것이 오로지 진왕의 용맹과 지략 덕분이라고 여긴다. 후나이는 고제의 신중함을 알지 못하는 바이다. 물론 이세민의 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겨우 20세의 나이에 행동대장으로서 거병의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은 그에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